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탈모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탈모가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샴푸 때문인지 뭐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때때마다 탈모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50개에서 1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보다 많이 빠질 경우에 탈모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탈모를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수채구멍, 머리 감을 때 수채구멍에 내가 한 번 머리 감을 때 몇 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지를 눈대중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채구멍에서 가장 먼저 확연하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질 때는 수채구멍도 많이 쌓이지만 머리 말릴 때도 수채구멍만큼 또 한 번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좀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탈모인 건데, 대부분 저에게 왔던 탈모는 일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쩔 때 탈모가 오는 것인지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우선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인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머리를 좀 세게 묶는 헤어스타일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머리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포니테일을 자주 한다던가 똥머리를 자주 한다던가 이렇게 치켜서 머리를 묶는 그런 헤어스타일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견인성 탈모가 올 수 있다고 하고요. 고데기나 매직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이제 뜨거운 열로 자주 해주시는 분들이 탈모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마약이나 염색약 등이 우리 두피에서 작용을 했을 때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용실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난 탈모를 겪으시는 분들은 그 염색약이나 파마약의 약품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감고 이제 말리고 스타일링하는 과정에서 계속 머리를 이렇게 빗고 비비는 행위 있죠. 그런 행위도 탈모에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르몬 변화를 겪을 때 이제 탈모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갑상선 이야기도 나와요. 항진증이거나 저하증일 경우에 탈모가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경우에도 스트레스성 탈모가 올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스트레스랑 한동안 일을 쉬면서 이제 월급이 끊기잖아요. 그때 오는 이제 경제적인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탈모가 심하게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용하고 계시는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항우울제, 항불안제와 같은 약물들, 항응고제, 항경련제와 같은 약물들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영양결핍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비타민 B12, 비타민 D, 그리고 지방산, 비타민 A와 C, 구리, 셀레늄, 비오틴과 같은 이런 영양이 결핍될 경우에도 탈모를 겪을 수 있다고 하고요. 질병의 신호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이라던가 신부전증, 염증성 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같은 질환에 앞서서도 이런 탈모를 겪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시적인 탈모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탈모가 오고 있다고 하면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탈모를 막기 위한 팁들이 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식단은 야채 위주로 싱싱한 채소와 허브를 함유한 식단들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이 모낭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식단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탄고지를 했었잖아요. 저탄고지 하면서 단백질을 100g에서 200g 사이로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단백질을 제가 100g 정도 먹었을 때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탈모가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비타민 A는 레티노이드의 일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이제 모발 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비타민 A 자체가 우리 피지 생성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적절한 피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면은 두피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도 건강한 두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비타민 A, B, C, D 그리고 철과 아연, 셀레늄이
우리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을 개별로 챙겨 먹기 힘들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오틴, 비타민 H 또는 B7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체내 지방산 합성하고 연관이 되는 게 이제 비오틴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발 수명 주기, 모발이 자라고 빠져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주기까지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고 매일 3에서 5mg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이제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매일 순한 샴푸로 두피 세정을 해주시는 것을 권한다라고 하고요. 머리 감기 전에 그냥 진짜 버진 코코넛 오일을 가지고 두피를 마사지 해준 후에 두피를 세정해주면은 혈액 흐름도 촉진을 해주고 새로운 재생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즈마리나 라벤더, 레몬그라스, 페퍼민트 등의 에센셜 오일이 두피와 탈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에다가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섞어서 두피에 10분 동안 발라준 다음에 세정을 하는 것도 두피 건강과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피 마사지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해주시면은 빨리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는 탈모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수치구멍에 빠지는 양도 줄고 있고, 대머리 되겠다 이러다가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 잔머리도 이제 새로 머리 나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탈모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탈모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